오늘 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도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기업들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K전력기기가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빅3 기업, 효성중공업과 HC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이 세 기업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역대급 호황기를 맞은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1분기에만 10조, 그리고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주주가 늘었어요. 효성중공업이 지난해 매출이 3조 한 6천억 정도 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한 3조 2천억 됐으니까 지금 효성중공업만 올해만 10조 7천억 수주를 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9조를 했으니까 이미 연매출의 한 3배 정도, 3년치를 수주한 걸로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력기기 산업에서 거의 하이테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스위스의 ABB,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히타치가 사실은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금 공급이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성비 높은 우리나라에 좀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어떤 수요가 있었느냐? 이게 세 가지 갭 호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AI 관련입니다. AI 관련인데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때문에 일단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런 상태에서 고전압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했던 그 노후 전력만 가지고는 이게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실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미국의 송전소의 70%가 이미 2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현재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나 AI에 들어가시는 전력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 수요가 미국에서 폭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외딴 데 있잖아요. 그죠? 산에 있든지 풍력은 아니 바다에 있든지 굉장히 외딴 데 있어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송전선 전력망이 깔려야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요 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요가 겹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황금주를 찍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이 호황이 아마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전력기기의 호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기업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하면 HVDC, 그러니까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HVDC 기술이 또 전력기기 업계 내에서는 HBM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효성중공업이라고 하죠. 네. 이 HVDC, 그냥 초고압 진류 송전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들 때 이 보통 전기를 만드는 건 교류 전력으로 만들어요. 이거를 직류 전력으로 변환시켜서 송전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수전 지역에서는 이걸 다시 교류로 만들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꼽아 쓸 수 있는 건데 이 초고압 기술은 전 세계에서 3개 기업밖에 현재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 지멘스, GE. 그런데 지난해에 효성중공업이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초고압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200메가와트 이상을 하는 건데 이 기술이 획기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고를 때 고압선 주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압 탑 주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되면 이 획기적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필요하느냐? 일단 AI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데다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선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송전탑의 개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발전기기의 전체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20억 불 정도 됐는데 이 중에 절반, 122억 불이 이 HVDC 시장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똑같습니다. 왜 이제 이걸 반도체의 HBM이라 그러냐면 전력기기에 지금 SK 하이닉스의 수익 구조를 보면 HBM이 전체 매출의 30%인데 영업이익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VDC 기술을 갖고 있으면 매출액은 동일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기술이니까 4개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는 폭발할 것이고 이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전력망을 까는 곳은 이 초고압 HVDC 기술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효성중공업했는데 유럽 시장과 미국 일부 시장은 이 3개 기업이 하겠지만 향후에 동남아 시장 쪽은 효성중공업이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 장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20만 원을 찍고 아마 더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향후에 전력망의 수요도 폭발하는 데다가 그 폭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바로 HVDC 기술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정부권이 바뀌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수요가 늘어나면 이쪽 시장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됩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고 네. 있는 기술인 거네요. LS 그룹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좀 진행 중인지 그리고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3사가 약간은 그 캐릭터가 달라요. 효성중공업은 말 그대로 이 송전 기술이죠. 그러니까 아까 HVDC처럼 고압선을 바르는 기술이고 HD 현대중공업은 변전소, 변전기를 주로 이제 다루는 곳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LS 전선 일렉트릭은 케이블입니다. 말 그대로 케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이 3개 기업이 약간 시장이 중첩되지는 않고 별개인데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지금 전선 시설이 70%가 25년 이상 노후가 됐어요. 이거 무조건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시장을 지금 LS 케이블이 진입하고 있다. 2030년까지 30억 불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해요. 4조 정도 투자하는데 이미 1조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미국 버지니아주에다가 해지 케이블 공장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케이블 이미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LS 전선의 이야기는 미국 시장이 연 30%는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70%의 노후화된 전선은 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30% 정도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현재 LS 일렉트릭이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번에 그 우리가 한미 협상에서 대규모 투자했잖아요. 현대자동차 투자하고 있죠. 삼성전자 투자하고 있죠. SK하이닉 투자하고 있죠. 여기 전부 LS 일렉트릭이 배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먹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주문이 폭발하고 있어서 LS 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의 준공의 시기가 당기지면 당겨질수록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마 3년간은 계속 투자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LS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엄청난 시장을 새로 만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LS 그룹 내에서 어떤 계열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LS 일렉트릭은 말 그대로 전선을 만드는 거죠. 고압선을 만드는 전선을 만드는 거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고압선을 만드는 LS 전선을 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바다에 깔아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LS 그룹의 그 전선과 일렉트릭, LS 마린이 이 3사가 사실은 하나를 수주해 오면 동일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라서 지난번에 제가 LS 그룹에서 한번 살짝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캐시플로우 사이클은 되게 길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정기에 들어갔다. 지금 투자 자금은 조금 더 수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안정적인 공급선이 있어서 향후 한 5년간은 LS 전선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은 매출액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LC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지금 국내 변압기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사정권에 들어든 상황입니다. LC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확대로 이런 변수들을 좀 피해가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호황 슈퍼 사이클 호황기에 3사가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송배전 시설, 초고압선,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전선을 만드는 곳이고 HD 현대중공업은 말 그대로 변압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변압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가 보통 전봇도에 달린 변압기 많이 보셨죠. 그건 작은 거고 실 초고압 변압기는 싼 게 대당 20억이고 비싸면 100억 정도 갑니다. 비싸네요. 네, 한 200톤 정도 무게 가거든요. 근데 이 변압기가 만들어주는 재료가
일단 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구리선이 들어가겠죠. 그 절연질이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게 이게 무역확장법 232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15%가 우리 정해졌으니까 상호관세 15%는 그대로 정하고 대신 품목관세가 있잖아요. 철강이 50% 붙었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물건을 팔면 그 안에 들어가는 철이나 구리에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해서 야 그거는 100억에 대한 15%는 관세를 좀 매겨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철이나 구리를 너희 나라에서 만들었다면 그것도 50% 먹일 거야 요거거든요. 참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전체 원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상호관세 15%뿐만 아니라 이 50% 품목관세를 합치면 전체 원가의 30%는 관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딜레마가 뭐냐면 미국에 엘라바마 공장이 있어요. 이 변화 공장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전체 시장에서 2022년도에 마켓시어 7% 정도 차지했거든요. 이게 지난해에 딱 2배 늘었습니다. 15% 늘었는데 그 물량을 엘라바마 공장에서 40%를 소화하고 60%는 한국에서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든 60%를 수출하려면 이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먹일 수밖에 없는 것에 빠졌죠.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지금 급하게 엘라바마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듯이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에 1,850억을 투자해가지고 엘라바마 공장 2차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2026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빠르면 2027년에 이 관세를 벗어나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4개월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맞으면서 수출할 수밖에 없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상쇄될 수밖에 없고 물론 HD 현대중공업의 전체 3조 2천억 매출 중에서 미국 매출 한 1조 정도 3분의 1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은 줄 수밖에 없어서 이 주가 상승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네, HT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증설과 함께 관세 변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K전력기기 빅3 가운데 이렇듯 관세 걱정 없는 토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효성중공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5년, 그러니까 지금 슈퍼사이클의 이유가 AI, 전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교체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 AI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이 교체하면 거기도 고압선이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HVDC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력기기의 HBM을 가지고 있는 일단은 효성중공업이 아직까지는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세 역시 브레이크 없이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거겠네요. 요즘 삼양식품 불닭이 우리가 100만 원 이야기 하다가 지금 160만 원 갔잖아요. 그때도 너무 오르지 않았나 했는데 요즘 삼양식품은 면비디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저는 전력기기의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앞으로 주가 추이와 함께 수출 얼마나 늘어나는지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함께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